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출문제, 백데이터, 교육자료 등 자료를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단에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블로그로 가는 링크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시면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제가 자료가 생길 때마다 포스팅을 하다 보니 자료가 방대해서 찾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가이드 포스팅을 따로 넣어놨으니까 링크 들어가셔서 한 번에 원하는 자료 찾아서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는 업데이트 될 때마다 포스팅 추가로 해드리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회차 마지막에는 시험 직전에 보셔야 될 꿀팁 남겨놨으니까 꼭 확인해주세요. 끝까지 확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사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왔죠. 사원 등록은 시스템 관리 쪽에서 사원 등록 들어가시면 됩니다. 회사 등록에 사원 등록.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거를 봐도 되고요. 사용자만 봐라 라고 하면 사용자만 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재경부로만 맞춰져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 보니까 생산부 이렇게까지 봐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시작하고 끝을 조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사원이 다 나오게 됩니다. 이민기 사원은 생산부 소속이다. 일단 맞는 것 같고요. 입사일과 달리 퇴사일 입력은 시스템 관리자만 입력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인데요. 여기서 확인을 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이 있으면 넘어가고요. 확실한 것부터 찾으시면 됩니다. 사용자 권한 설정 메뉴에서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원은 3명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 사용자 여부로 되어 있어야지 이제 권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사용자가 부로 돼 있으면은 이 사람은 쓰지 않는다. 그래서 1번에 틀린 거는 3번이 됩니다. 그럼 2번 계정 과목 설정. 요거는 들어갈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정보관리의 계정 과목 등록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좋은 문제 하나 나왔어요. 옛날에 계속 물어보던 문제거든요. 예산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 게 딱 2가지 있어요. 요건 좀 적어두세요. 이거 난이도 높아진 거 보니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원래 예산이라는 게 시스템 환경 설정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서 예산이라고 치면은 여기 예산 통제 구분 요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문제에서 예산 구분하고 예산 통제 요거 2개를 동시에 찾아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정 과목 설정하고 환경 설정 2개를 다 들어와서 찾아야 돼요. 이게 원래 2020년도 초반까지 한 3회까지 문제가 있었는데 갑자기 안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적어 놓으세요. 어쨌든 예산 통제 구분, 환경 설정에서 찾는 거, 그리고 계정 과목 등록 들어와서 여기 밑에 예산 통제라고 적혀 있죠.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교통비 800번대 들어오셔서요. 더블 클릭하시면 월별 통제인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고요. 2번 111번 이거 뒤에 거 영영은 안 읽어도 돼요. 111번의 대손충당금 계정은 108번 외상매출금 계정의 차감 계정이다 라고 돼 있는데 강좌자산 눌러주신 다음에 맞춰서 대손충당금 눌러줍니다. 그러면 관련 계정이 여기 뜨게 돼 있어요. 관련 계정이 어디 있어요? 받으러옴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2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여기 밑에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있는 요 대손충당금이 외상매출금의 차감 계정이겠죠. 2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나머지도 좀 봐드릴게요. 지금 다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전표 입력 시 보통예금 계정이라고 나왔어요. 지금 보통예금 계정 안 보이죠? 세분 항목 또는 세목화라고 하거든요. 요거 누르면은 분리가 됩니다. 여기 눌렀을 때 금융거래처 코드는 필수 입력 사항이다. 요런 거 어디서 보냐면은 금융거래처 여기 밑에 있죠. 여기에 보면은 필수다라고 나왔죠. 그럼 얘는 금융거래처를 쓰지 않으면 입력이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여기가 선택으로 돼 있으면은 입력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고요. 마지막 한관비라는 건 800번대 말하는 거였죠. 800번대 더블 클릭해서 접대비는 세목을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다. 세분화되어 있는 거 플러스 버튼을 세목화했다 그래요. 그래서 요거 눌러서 여러 개로 나눠져 있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순서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회사가 등록이 돼 있어야지 뭔가를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 등록이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본점인지 지점인지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사업장 설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회사 등록 다음에 사업장 등록입니다. 부서 등록이랑 부문 등록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회사 등록 정보를 눌러서 부서 등록을 들어가 보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근데 우측 상단 보면 부문 등록이 있죠. 이 부문을 등록하지 않으면 부서를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문 등록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부서 등록입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이 키포인트가 아니고요. 관리 항목이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요거를 보고 들어갈 곳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관리 탭에 관리 항목 원장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관리 항목이 주어졌죠. L1 차량 번호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서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는 전체를 다 봐야 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기간은 상반기니까 1월에서 6월이네요. 계정 과목은 차량 유지비입니다. 800번대 선택해야겠죠.
확인 버튼 눌러주면은 가장 큰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4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5번 문제,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찾는 거 총계정 원장이었죠. 여기다가 그냥 입력을 해도 되긴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눈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월별을 체크를 하셔서 다시 상반기 이런 식으로 보시면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을 눌러서 확인을 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일별에서는 상품 매출로 잘못 클릭한 것 같아요. 인간미 있는 실수라고 생각해 주시고, 어쨌든 가장 큰 달은 4월이 되겠습니다. 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6번 문제, 원래는 출금액이랑 입금액이 동시에 등장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출금액만 나왔네요. 어쨌든 현금 출납장 들어가시는 문제죠. 이런 문제 빼고는 현금 출납장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5월 한 달이니까 1일에서 5월 31일 이랬을 때 출금액을 봐라 라고 했죠. 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같은 거 나왔을 때 현금 출납장 들어가지 말라는 소리겠죠. 현금 나왔다고 현금 출납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특정 비용이 나오고 현금이 나왔다. 1월계표. 왜 그렇다 그랬죠? 여기 보면은 현금 라인이 있기 때문에 1월계표에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기간은 하반기니까 7월에서 12월입니다. 한관비에 사무용품비 509만 원입니다. 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거래처랑 외상매입금 요게 키포인트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뭐예요? 2월이라고 나왔죠. 2월은 시스템 관리에 초기 2월 관리 탭, 회계 초기 2월 등록 들어가 주십니다. 물론 거래처 원장 들어가서도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너무 보기가 불편해요. 우리는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키포인트를 찾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부분이 지금 재무상태표라고 돼 있어요. 재무상태표에는 자산부채 자본이 등장하고요. 손익계산서에는 수익 비용이 등장하죠. 지금은 외상매입금이라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클릭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이랬을 때 외상매입금 클릭해보면은 밑에 거래처랑 금액이 뜹니다. 훨씬 보기 좋죠. 하나하나 확인해 볼까요? 신흥전자 아니고요. 주한실업 아닙니다. 한동테크 아니고 형광공업이 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대손 문제. 요거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 커요. 대손 나오면 합계잔액 시산표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관리 탭, 결산, 합계잔액 시산표입니다. 3월 말이니까 3월 31일이고요. 바드러움에 1%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드러움이 2억 5천이 있는 것 같습니다. 2억 5천에 1%를 해주면 250만 원을 설정해달라라는 소리죠.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150만 원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는 추가적으로 얼마를 더 설정하면 돼요? 100만 원만 설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대손 상각비, 대변에 대손 충당금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0번 문제, 고정자금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고정자산, 고정자금, 요거 키포인트입니다. 고정자금은 자금관리 탭의 일자별 자금 입력 계획, 고정자산은 부가가치세 관리에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키포인트 2개 잘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자금이기 때문에 일자별 자금 계획 입력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뭘 보냐면요. 요거 지금 클릭할 필요도 없어요. 고정자금 탭 클릭하시면 여기 기간이 나옵니다. 앞에 일자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요거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지금 기간을 보면은 7월에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거래요. 그런데 이 4개의 항목 중에 지금 하나가 기간이 끝난 게 있어요. 지금 두 번째 이자 상환을 보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걸로 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2021년 7월에 이 금액은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0번의 정답은 2번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이거 퍼센테이지 보고 이거 씨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라고 당황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항상 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눈이 안 가서 그래요. 정말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뒤에 증감률 같은 거 제외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키포인트를 찾아봅시다. 상반기, 하반기 또는 분기 이런 거 나오면 어디 들어가라 그랬죠? 기간별 손익계산서 들어가서 확인한다 그랬죠. 들어가 볼까요? 여기에서 지금 상반기, 하반기가 나왔으니까 분기 아니고 반기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하반기로 나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건 얼마나 증가했는가 또는 얼마나 감소했는가를 위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봤겠죠. 그런데 지금 증감률을 보라고 하잖아요. 어디 있냐면은 끝에 있습니다. 끝에 보니까 증감률 퍼센트 있죠. 항상 나왔지만 여기까지 우리가 눈이 안 가서 못 봤던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의 키포인트는 뭘까요? 회수되지 않은 채권, 요런 거 나오면 어디 들어가요? 채권 연령 분석. 잔액일자 써주시고요. 전개월수는 6개월이랍니다.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 이랬을 때 6개월을 초과하여 회수가 되지 않은 거 오른쪽으로 쭉 넘겨보면은 형광공업이 1월 이전에도 금액이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 좀 많이 나왔는데 답이 다 형광공업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시험 가서 무지성으로 4번 찍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13번 결산 문제입니다. 이런 거 합계잔액 시산표 들어가면 나오죠. 기간은 6월 말입니다.
여기서 소모품. 원래 1,300만 원 있었는데 300만 원 쓰고 지금 현재는 1,000만 원이 남아있다라고 장부에 기록이 돼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왜? 확인해보니까 지금 실제로는 400만 원만 남아있대요. 장부에는 1,000만 원이 남아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내가 가진 건 40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얼마를 없애줘야 돼요? 600만 원을 지워줘야겠죠. 그래서 대변이 소모품 600입니다. 600만 원만큼은 왜 없어졌을까? 내가 썼으니까. 그래서 썼다. 즉 비용 처리를 하는 겁니다. 차변에는 소모품 B 600.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소모품 문제는 회차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소모품 문제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거의 고정적으로 나오니까 앞에 회차부터 소모품 문제만 다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긴 하지만 이해가 끝까지 안 된다 그러면은 강제로 외우기라도 해야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인데 놓치고 가면 아깝잖아요. 14번 문제. 지금까지 나온 기출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전 기출문제에서는 많이 보이던 문제인데 요즘엔 잘 안 나오던 문제예요. 이게 왜 어렵냐면은 우리가 이 관리 항목에다가 키포인트는 많이 줘요. 그래서 대부분 관리 항목 원장이랑 관리 내역 현황을 들어가가지고 많이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리 항목 원장이랑 관리 내역을 들어가면은 체크할 수 있는 관리 항목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얘는요, 프로젝트라는 관리 항목이 하나가 있고요. 거래처라는 관리 항목이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관리 항목 하나로는 이 문제를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관리 항목이 2개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만 봐가지고 관리 항목이 2개다라는 포인트를 짚지를 못해요. 그래서 못 푸는 거거든요. 이렇게 관리 항목이 2개가 있을 땐 어딜 들어가냐면요. 관리 내역 현황을 들어가서 잔액 탭을 눌러보면은 관리 항목이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리 항목이 2개가 있다 라고 하면은 잔액 또는 원장 탭을 눌러보시면 관리 항목이 2개가 있으니까 여기서 확인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까지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거의 ERP 회계는 마스터했기 때문에 굳이 2급을 하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실제 시험에서 이 문제가 나왔다. 일단 제끼고 다른 문제부터 푸세요. 이거 풀다가 시간 부족해가지고 다른 거 못 푸는 불상사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답 체크를 안 하면 시험지 제출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최대한 나중에 미루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어떻게 하냐면요. 관리 항목 D1 프로젝트를 찾아줍니다. 1000그룹 웨어만 체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거래처라는 관리 항목을 또 입력해야 돼요. 여기 거래처 보이시죠? 그래서 이 거래처를 성우기업으로 체크해줍니다. 기간도 써야 돼요. 2021년 상반기랍니다. 기존 과목은 상품 매출이네요. 조건이 많죠?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검색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어딜 들어가야 되는지 찾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나중에 미뤄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15번 문제. 아까 한 번 더 말씀드렸죠? 고정자산의 키포인트는 어딜 들어가야 된다고요? 건물 등 감가상각 명세서. 이거 전산회계 1급 했다고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가지고 막 찾으시는 분들 있어요. 여기 고정자산 매입 있다고. 이대로 한번 해볼까요? 불러오기 버튼 눌러주고. 일단 여기가 안 좋은 게 뭐냐면은 거래처가 일단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고정자산 매입 세액 또는 고정자산 매입 금액을 보라 그래서 요거를 본다고 해도요. 틀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은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도 고정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ERP 2급을 보고 있질 않아요. ERP 1급을 보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고정자산 매입세액이 있다라고 하면은 건물 등 감가상각 명세서를 봐야 됩니다. 세액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570만 원에다가 20만 원 더해가지고 590만 원이 돼야 되죠. 1월에서 3월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거래처도 나오고 전체 세액까지 다 나옵니다. 금액 보면은 총 590만 원인 거 확인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볼 때도 건물 등 감가상각으로 오셔야 되고 그냥 고정자산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쪽으로 와서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쨌든 답을 확인해 보시면 성우기업 있고요. 주한실업 있고 한동테크 없고 상상컴퓨터 있습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16번 문제. 우리가 이제 기초회계 지식이 있다라고 하면 면세매출이 계산서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면세가 나오려면 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서가 나와야 되는데 회계 1급을 안 하고 ERP로 오신 분들은 그런 걸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키포인트를 줬죠. 면세 매출 또는 과세 매입 뭐 이런 것들을 세무 구분이라고 하는데 세무 구분이 나왔을 때는 어디를 들어간다? 매입 매출장 들어간다고요. 들어가서 세무 구분별 탭 눌러주시고 일기 확정 적어줍니다. 출력 구분은 매출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 매출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보는 게 훨씬 편해요. 만약에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자체에서 면세 매출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할 수 없어도 굳이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발생한 거래처는 나라 상사가 되겠습니다. 16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7번 문제. 지금 여기도 세무 구분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이거는 뭐 거래처를 찾으라는 게 아니고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를 찾으라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거 꿀팁 알려드렸죠.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들어가라는데 들어가신 다음에 지금은 날짜를 입력했는데 날짜를 아무렇게나 입력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어떤 걸 눌러야 되냐면 지금 문제에서 전표에서 불러올 때라고 했죠. 시키는 대로 합니다. 전표에서 불러오기. 그러면 나오는 데이터가 확 나옵니다. 과세, 영세, 불공, 수입, 카드 매입, 현금 영수증 매입, 카드 기타 이거를 불러온대요. 여기에서 해당하지 않는 거 몇 번이야? 3번 안 보이네요. 면세 매입 없죠.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18번 문제. 카드 매입 요런 거 신용카드 발행 집계표 수치 명세서 들어간다고 했어요. 여기서 불러오기 버튼 눌러줍니다. 그랬을 때 카드 매입세 합계 금액은 여기 하단에 있죠. 1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즘 문제는 복지 카드만 물어보거나 사업용 카드만 물어보거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의 합계 금액까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체크해 주셔야 해요. 19번 문제. 관할 세무서 이런 거 어디 들어가요? 시스템 관리에 사업장 등록 들어가시면 여기 관할 세무서 확인할 수 있죠. 19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신고 관련 사항 탭에 주업종 코드도 자주 물어봅니다. 요거 신고 관련 사항 탭에 있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예정신고 누락 이것도 어디 들어가야 된다고요? 메인 매출장 잘 기억해 두세요. 여기에서 유일하게 누락분을 검색할 수 있는 탭이 있다 그랬어요. 어디? 신고서 기준이 있죠. 기간 맞춰주고요. 10월에서 12월입니다. 매입에 대한 누락이니까 매입으로 바꿔주시고 확인. 이렇게 했을 때 누락분은 어디? 우측 상단에 예정신고 누락분 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해서 몇 건인지 확인해 줍니다. 20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이것도 막 부가세 신고서 가가지고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몇 건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여기 누락분이 있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누락분은 메인 매출장 고정시켜주세요. 신나게 달려왔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꿀팁 드린다 그랬죠? 지금부터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기출문제를 봐야 되고 어떤 문제를 봐야 되는지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험 직전에 반드시 봐야 하는 영상을 만들기는 할 건데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시험까지 기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제가 미처 못 찍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문제의 판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 시험의 스타일 자체가 2회까지는 이제 예전 거를 따라가다 3회부터 바뀌기 시작하는데 2020년 2회는 그 질병 때문에 시험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 기점으로 문제의 유형이 확 달라집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요. 그 질병 터지기 이전 시험들은 계산을 하고 입력하시오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문제 보시면은 기말정리 사항을 입력하시오, 누락된 거를 전표 입력하시오, 뭐를 입력하시오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이후의 문제를 보면은 그런 문제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무조건 검색하라는 내용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대비하려고 하면은 2020년 3회 이후의 기출문제 위주로 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렇게 전표 입력하는 것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난이도가 확 낮아져서 요즘 시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은 2020년 3회 이전 시험이 난이도가 훨씬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중에서 계산식이 나오지 않은 문제들은 시험 문제의 출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2021년 1, 2, 3 그리고 4회까지 봤을 때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요. 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KPC에서 난이도를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산식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 이전에 어려웠던 문제들을 체크해서 들어가야지 갑자기 난이도가 변경돼서 떨어지는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몇 개 찝어왔어요. 한번 확인해주세요. 회차별로 좀 찍어왔습니다. 일단 2019년 1회 대손 문제가 요즘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엔 대손 충당금 환입에 대한 문제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대손 충당금 환입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뭐지 하면서 여러분들 멘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 가서 9번 문제 봐주시고요. 14번 문제를 봤을 때 키포인트 고정자금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고정자금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냈었는데요. 이 문제도 입력을 하는 건 아닌데 불러오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불러오기는 지금도 하는 문제가 몇 개 남아있거든요. 2020년 3회 이후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혹시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가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번 문제도 우리 방금 기출문제에서도 신용카드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방금 문제는 신용카드만 확인을 했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문제 끝에 보니까 신용카드 등 매입세액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신용카드만 보라는 게 아니고 아까 확인했던 현금 영수증까지 확인하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모르시겠으면은 2019년 1회 가서 요 세 문제 확인해 보시고요. 계산하는 문제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2020년 3회 이후로는 계산 문제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2019년 2회에서는 7번 같은 문제, 자산 변동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안 나오던 유형이니까 갑자기 나오면 여러분들이 틀릴 수 있겠죠. 가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14번 문제를 지금 집어넣은 이유는 지급어음에 대해서 요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지급어음에 대한 문제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급어음 그냥 들어가서 확인하면 될 것 같죠. 그런데 지급어음은 체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체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2019년 2회 들어가서 14번 문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번 문제, 요것도 조회만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요즘 안 나오고 있어요. 어떤 게 부가세 예수금이고 어떤 게 부가세 대급금이고, 이게 KPC에서 ERP 회계 2급 난이도 치고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아예 빼버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 시험 난이도를 높이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19년 3회에도 나와 있죠. 이런 문제를 굉장히 많이 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안 내고 있죠. 특히나 2019년 3회는 어려운 문제예요. 수정신고서까지 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굳이 이건 안 봐도 되는데요. 만약에 부가세 신고서에 대한 내용이 조금 궁금하다 그러면 앞에 회차부터 쭉 보시면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17번 계산서 매출. 아까도 면세 매출이 계산서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유형이 면세 매출인 거를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떻게 푸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10번 기간 비용이라는 건 이제 선급 비용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요. 선급 비용에 대한 문제도 원래 무조건 나오는 문제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019년 4회의 10번 문제를 보면은 분기하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죠. 검색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나왔지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19년 5회 문제는 어음에 대한 문제긴 한데요. 부분 결제 처리된 금액을 제외하고 라고 나왔습니다. 이런 거 해보신 적 없죠? 최신 기출 문제엔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분 결제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9번 문제는 그냥 일부러 집어넣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분기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원래 기간별 손익계산서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기간별에 대한 거 계속 들어가죠.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가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10번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역별로 뭐 구분하는 거 하신 적 있어요? 이런 거 해본 적 없죠? 이 문제도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안 내기 시작했어요. 이 문제는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 못 풉니다.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거래처 원장 들어가서 하는 건데 이 문제는 2019년 5회 가서 한번 꼭 확인하시고 시험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말이 길어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지 여러분들이 모를 것 같아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이거 되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 끝에 계정 과목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계정 과목 등록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6회, 요거는 지금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전표 입력 방식 권한은 3개가 있죠. 미결, 승인, 수정. 이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반영되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부분 결제에 대한 문제, 회차마다 잘 등장하죠. 지금 안 나올 뿐이지 나올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소모품 결산 문제, 예전에는 뜨문뜨문 등장했는데 요즘엔 난이도를 낮추다 보니까 이 문제를 빼면은 낼 문제가 없나 봐요. 그래서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가세 문제 굉장히 잘 나오죠. 요즘 안 나올 뿐이라고 했어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2020년 1회 여기도 회계 입력 방식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나왔죠. 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기간 비용까지요. 그러니까 2020년 1회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계산 문제는 안 봐도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금 계획, 요거 일자별 자금 계획 입력 거기 들어가서 하는 건데 지금까지 했던 거랑 방식이 다릅니다. 불러오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건지 되게 간단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거 당연히 받으러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급어음입니다. 왜 그런지는 영상 가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 충분히 낼 수 있어요. 16번도 이게 뭔 소리지?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이 이후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꼭 보시고 시험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시험 보시기 전에 팁 드린 거고요. 이 내용들은 모아가지고 제가 시험 직전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는 시점으로 지금 시험까지 대략 하루 정도가 남았습니다. 거의 날샘 편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디까지 편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시험 합격을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꼭 좋은 결과 받으시고 다른 ERP 보시는 친구들한테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